자, 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오늘 4회 10차시 11차시 나갈 건데요. 10차시 11차시 한꺼번에 나가는 만큼 내용이 조금 있어요. 10차시 11차시 같이 나갈 거고, 오늘 교과서는 38쪽부터 41쪽까지 나가요. 교과서의 쪽수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내용이 긴가 라는 내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거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3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요. 거란의 전쟁을 보기에 앞서서 고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본적인 걸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낙서를 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려의 1대 왕은 누구예요? 고려의 1대 왕. 이거 너무 두껍다. 고려의 1대 왕은 태조 왕건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사람은 다 태조라고 해요. 태조는 943년까지 재위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란하고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거란하고 여진하고 중국하고 송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살짝 알아봐야 하는데, 일단 위치를 잠깐 보면 우리나라는 뭐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하고, 중국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고려의 영토는 한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땅들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여진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진. 자, 좀 다른 색깔로 여진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뭐 한 위에 좀 다른 색깔 없어요? 좀 옅은 색깔. 뭐 이 위에가 거란이었어요. 여기가 거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쪽은 누구였냐? 이쪽은 송나라였어요. 송나라.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송나라가 들어서게 되었죠. 거란에서 태조 왕건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우리랑 친하게 지내요 해서 사신하고 뭐 이렇게 막 물건들하고 낙타하고 막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태조 왕건의 기본 마인드 자체가 거란하고는 절대 친할 수 없다라는 마인드거든요. 이걸 이제 후배들 왕들한테, 자손들한테도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신들을 귀향 보내고, 그 낙타들을 만부교인가 하는 그런 개성에 있는 달이 있어. 다리 아래다가 굶어 죽여. 뭐 이렇게 잔인하다 어쩌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태조 왕건의 강력한 의지이지, 난 거란하고는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생각이 없다. 참고로 거란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야율아복이야. 야율아복이. 그래서 이름에 야율자가 들어가면 이제 뭐라 그럴까, 거란 출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율아복이. 그래서 태조 왕건인데, 태조 왕건 자체가 29명하고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여기가 좀 이렇게 이렇게 막 싸우고 난리가 나. 막 이렇게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두 번째 왕이 해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해종 몇 년 했냐면 2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림 때문에 3번 정종은 얼마 했냐면 4년 했어요. 4년. 근데 얘도 태조 아들이고 얘도 태조 아들이에요. 그리고 4번 왕이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광종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광종이라고 하는 왕은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949년까지 했는데, 여기는 이제 975년까지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75년까지 했고, 그리고 얘 때 이제 왕권 강화를 시작했어요. 왜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겠어? 2대, 3대, 4대 왕이 다 태조의 아들이니 이 나라의 왕실이 완전 개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이 사람이 과거제도라는 걸 시작했어. 과거제도 뭔지 알지? 쉽게 말하면 공무원 시험에. 예전에 그럼 공무원 시험 없어질 때는 어떻게 했어? 그냥 잘 나가는 집안 아들, 딸이면 다 갖다 썼단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똑똑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막 거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그러면 너무 왕권이 안정이 안 되니까, 과거제도도 마찬가지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5번 왕은 경종인데, 이 사람도
6년밖에 못했어. 6대왕 성종인데 그 조선이고 고려고 성종 이름 들어간 사람은 그나마 좀 멀쩡한 사람이거든. 그나마 좀 멀쩡한 사람이에요. 이때 최승로라고 하는 좀 저기 쓸만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왕한테 나라를 좀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해서 유명한 건데 시무 28조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좀 쓸만했는데 이제 성종이 이제 성종 때 이제 드디어 미팅을 시작합니다. 누구랑 미팅을 시작하냐면 거란이랑 미팅을 시작합니다. 거란 미팅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제 진짜 미팅이야. 좀 진한 색으로 해봅시다. 이제 1차 침입을 해요. 거란이 드디어 이제 놀러 오는 거지. 랄랄라랄랄라 993년에 놀러 옵니다. 놀러 오는데 이때 누가 놀러 오냐면 소손영이라는 친구가 놀러 와. 소손영이라는 친구가 놀러 오는데 친구는 아니지 장군이지.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인구가 얼만큼이에요? 선생님이 사는 지역의 인구는 3, 4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만 명을 이끌고 옵니다. 80만 대군을 이끌고서 놀러 와요. 80만 대군을 이끌고 놀러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란에서 놀러 왔잖아. 거란 놀러 오면서 일로 막 들어와. 근데 이때 여진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에이 나 힘들어 죽겠어. 약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나라라기보다는 여러 부족의 연합체?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여기 좀 지도가 있는데 지도로 좀 얘기를 해주면 여기 이제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의 길이 나와요. 1차 침입은 검은색인데 처음에 이제 흥화진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대에서 소손영이 좀 보여주고 싶었을 거 아니야. 소손영이 우리가 이렇게 쎄라고 보여주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한 성을 다 부시고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오면서 야 너네 우리한테 항복해 막 이렇게 항복해 막 야 너 내 눈 똑똑히 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궁궐에서 어땠냐면 성종이랑 그 신하들이 야 쟤네들 달라는 거 땅 다 주고 달라는 대로 땅 다 주고 우리 그냥 항복하자. 거란 무섭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또 이제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짜잔 이름 조금 멋있잖아요. 서희가 뭐라 하냐면 야 그래도 질 땐 지더라도 얘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드러나 좀 봅시다. 그래서 서희가 소손영을 만나러 가요. 이제 사이좋게 미팅 빠밤 간 거야. 근데 사실은 별거 아니었던 거야. 뭐였냐면은 이게 이때 뭐냐면 거의 이제 말은 여기 여진이 이렇게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란하고 거의 이제 국경을 마주대고 있었거든. 실제로는 국경을 이렇게 마주대고 있었는데 소손영이 와서 한 얘기가 야 너네 고려 야 우리랑 사실 국경 맞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은 고려는 송나라랑 베스트 프렌드였어. 송나라랑 베스트 프렌드였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 그러니까 사실 이 거란은 송나라를 공격해서 중국 본토를 먹으려고 했거든. 근데 송나라랑 고려랑 친하니까 자꾸 깨림직한 거야. 왜냐면 송나라 공격할 때 자기가 뒤통수 맞으면 어떡해.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네 왜 자꾸 국경은 우리랑 맞대고 있으면서 송나라랑 베스트 프렌드 하려고 하냐? 좀 짜증나는데 너네 야 내가 열받는데 너네 확 밀어버려?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희는 야 너 오해한 거야. 손영 장군님 오해했어요. 사실 그게 아니고 말 잘 들어봐. 우리가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국경에 누가 있어 지금? 국경에 여진족 있잖아. 여진족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 거란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우리 원래 그 땅 여기 위에 땅 원래 고구려 땅이잖아. 고구려 땅이라고. 근데 너네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서운하지. 원래 고구려 땅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이름 고려잖아. 그러니까 고구려 땅이니까 그리고 또 여진이 계속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불편해. 그러니까 거기 있는 6개의 성 정도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거란이랑 베스트 프렌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손영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소손영의 목적은 고려를 항복시키는 게 아니고 고려랑 좀 친해져서 우리가 송나라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크게 나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그림이 좀 개판이긴 한데 여기에 성이 6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이 6개가 있었는데 그걸 뭐라 부르냐면 강동 육주라 해.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라고 있단 말이야. 여기를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실제로 거란 땅도 아니었어. 여기는 이제 원래는 여진족들이 막 살고 있었거든. 근데 너네가 관리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여진이 있었는데 여진은 실제로 나라를 꾸릴 형편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여진족 정리하고 우리가 성 세워서 살 테니까 그럼 이제 거란하고 우리가 1대1로 연락을 할 수 있겠네.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영토를 좀 여기까지 늘린 거지. 영토를 여기까지 늘려놓고 소손영이 갔어. 소손영이 갔어. 그리고 막 선물도 막 줬대. 완전 땡큐지. 이걸 떼땡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 서인은 졸지에 막 영웅 막 빠밤 막 이렇게 된 거지. 성종이 막 야 멋있어. 막 소문에는 막 성종이 그 평양으로 들어오는 저기 뭐야 그 수도로 들어오는 서희를 막 쫓아가서 너무 잘했다고 막 축하 이뻐 막 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뭐 80만 대군이라는 건 약간 뻥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80만 대군을 어떻게 데려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1차 침입이 끝났어요. 이렇게 잘 마무리했어. 굿좌. 그리고 7대 임금은 목종이라는 애가 있었어. 목종. 애는 아니지. 어른이에요. 목정 아니고요. 목종. 자, 목종이란 임금이 있었는데 얘는 1009년까지 했고 성종은 997년까지 재위를 했어요. 그리고 8대 왕인 현종. 이 사람이 1031년까지 재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엄청 제일 불쌍한 왕인데 이 왕 때 이제 2차 침입을 들어옵니다. 이제 1010년에 2차 침입 웰컴 투 고려 2차 침입을 들어와요. 2차 침입 때 들어오는데 뭐 이유는 뭐 그런 거지. 너네가 우리랑 친하게 지낸다고 해놓고 아유 이 고려도 참 융통성이 없어. 송나라랑 계속 베스트 프렌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송나라를 제대로 이때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송나라가 좀 밀려서 송나라가 아래로 좀 내려가. 그래서 여기 막 남송이라고 남쪽으로 막 밀려난단 말이야. 남송. 그래서 남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거란이 아니야. 거란이 아니고 요나라라고 나라를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물론 거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나라라고 말하겠는데 어쨌든 큰 나라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거란이요 장난 아니게 돼요. 2차 침입됐을 때는 얘는 이제 말을 안 들고 이제 난리가 났어. 뭐 현종이 경상남도 나주 지역까지 피난을 가. 왕이 피난을 가.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거지. 뭐 나주면 어디냐면 엄청 아래거든. 나주 여기야 거의 여기. 나주 거의 여기까지 피난을 가니까 장난 아니지. 나주까지 피난을 가고 왕궁을 버리고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난리가 나. 그래서 이때는 거의 뭐 반항복. 나라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막 얘네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사람들 다 죽이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불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왕이 거란한테 인사하러 가는 조건으로 불쌍하지. 인사하러 가는 조건으로 항복 강화를 하기로 해. 근데 이제 나라를 뺏기진 않고 나라를 뺏기는 정도는 아니고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현종이 일단 좀 가슴 아프게 유유 상태가 되는데 1018년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 또 놀러 왔어요. 3차 침입. 이때는 아마 끝내려고 왔던 것 같아. 3차 침입. 근데 이때쯤 됐을 때는 이제 고려에서도 준비를 했어. 얘네가 지겹도록 오니까 고려에서도 짜증 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누가 있었어? 감찬캉이 있었어. 감찬캉. 누군지 알아요? 강감찬 장군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강감찬 장군이 이때도 고령이야. 나이가 되게 많았어. 71세. 완전 할아버지지. 그때 71세면 진짜 할아버지야. 지금처럼 장수하지 않았거든. 근데 강감찬 장군이 그래도 되게 멋있어. 그리고 이제 군대를 좀 많이 키웠어요. 그때 당시에 고려의 군대가 한 2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3차에 누가 초도하냐면 소배압이라는 장군이 찾아왔는데 소배압이 누구냐면 1차 때 찾아왔던 소손영 있지. 서희하고 베스트 프렌드 맺고 나가네. 소손영의 브라더. 소손영의 형아야. 브라더. 소손영의 브라더가 왔는데 소배압 장군이 10만을 데리고 왔단 말이야. 10만 원이라고 쓰려고 그랬어. 10만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들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10만하고 20만하고 맞짱 뜨면 20만이 무조건 이기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군사가 많다고 무조건 게임을 이기는 게 아니고 많은 군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만큼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100만 대군, 200만 대군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쓸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 소배합이 10만을 데리고 좁은 협곡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20만 대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장소를 잘 선택을 하고 그 20만의 군사를 일시적으로 파파파팍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강감찬 장군은 그게 가능했다는 거지. 오히려 큰 대군을 움직여서 누굴 이기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귀주대첩 이런 거 들어봤어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서 귀주대첩 강감찬 서희 거란족. 난 처음에 그거 듣고 서희가 거란족인 줄 알았잖아. 서희가 거란족을 이제 물리쳤다는 얘기겠죠. 귀주대첩 강감찬인데 그러면 귀주대첩 여러분 어떤 내용인 줄 알고 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 물을 이렇게 막 가둬가지고 이렇게 막 군사 적병이 왔는데 물을 팍 터가지고 적병을 확 쓸었어. 이게 귀주대첩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 전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흥화진이라고 있어요. 흥화진 전투가 먼저야. 흥화진 전투가 진짜 그 적병이 막 이렇게 그 산 위로 막 올라오게 유도를 하는 거야. 산 너무 내려가는 모양이지. 적병이 있어. 적병이 이렇게 딱 봐도 적이잖아. 적이 막 위로 올라가는. 왜냐면 이제 도망가니까 우리 편은 막 도망가니까. 야 나 잡아봐라 막 이렇게 막 도망가잖아. 열심히 도망가. 산 위로 막 올라가는 거야. 산 위로 막 올라가는데 나 잡아봐라 하니까 얘들이 화가 난 거야. 화가 나서 너네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갔어. 근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 친구들이 뒤로 싹 숨으면서 뒤로 딱 숨는 거야. 뒤로 열심히 숨고 여기에 원래 강물이 막 왔거든. 강물이 왔는데 이 강물을 소 가죽으로 막아놨어. 이렇게 소 가죽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야. 그래서 한 명이 잡는 거. 한 명이 잡으면 못 잡겠지. 이렇게 잡고 있었어. 물이 막 가득 찼다가 얘네들 왜 자꾸 위로 올라가지? 이상한데 하는데 많이 왔다 싶었을 때 야 손 놔! 팍 놔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막 우와 물 우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전투였는데 이 전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흥화진 전투라고 해요. 흥화진 전투를 해서 엄청난 군대를 잃게 돼요. 소배합이. 근데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흥화진 전투에서 지고 나서 소배합이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너무 화나서 안 되겠어. 우리 아직도 대군이 남아있으니 개경으로 진격을 해서 아주 그냥 끝장을 내버리자. 그래서 수도로 진격을 딱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고려는 전쟁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그 개경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다 성으로 집어넣게. 너네 거기 살지 말고 다 성으로 들어와. 개경으로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여기 밖에 막 그 곡식 같은 거 다 없애버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가져와서 없애버리고 우물 같은 거 다 메워버려. 그러니까 여기 밖에서 얘네 그 소배합 장군네 애들이 막 싸워야 되는데 여기 식량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성을 무너뜨리는 걸 공성이라고 하거든. 공성전을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우리가 도저히 이 개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집에 간다고 다시 올라가. 열심히 올라가는데 이제 이때는 찬스는 기회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찬스는 기회라고 생각한 이제 감찬강 장군이 도망가는 애를 귀주에서 아작을 내는 거지. 귀주가 되게 넓은 벌판이라고 해. 넓은 벌판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소배합 장군의 팀이 몰려 있을 때 이제 앞에 옆에 뒤에서 다 이제 포로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화살을 막 쏘고 막 이렇게 막 전쟁을 막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기록에 보면 살아남은 자가 뭐 수천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3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거란에서 이제 놀러 오지 않았다. 우리 집에 왜 왔니 놀러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거란과의 전쟁에서 영웅이라고 하면 뭐 서희, 뭐 강감찬 이런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서울 사는 친구들은 혹시 낙성대역 알아요? 낙성대가 대학교가 아니야. 낙성대가 대학교가 아니고 이 낙은 떨어질 낙자에 성은 별성자거든. 이 낙성대가 강감찬이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는 곳이거든. 낙성. 그래서 별이 떨어졌다. 강감찬이 태어났을 때 강감찬은 별이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쟁 후에 1034년에 천리장성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천리장성, 그러니까 중국의 만리장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리장성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천리장성이야. 이제 좀 쳐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천리장성을 세우고 이제 중국과의 전쟁에서 대비를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한 200년 정도까지는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몽고랑 원펀치 쓰리강냉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거란과의 힘든 전쟁 이후에는 이제 안 놀러 오게 되죠. 교과서 한번 볼게요. 교과서 내용이 이게 다야. 자, 서희와 강감찬을 활약으로 중심으로 한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을 알아봅시다. 거란은 당이 멸망한 뒤에 당의 북쪽 지역에 세력을 키워 나라를 세웠어요. 고려는 거란이 여러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발해까지 멸망하자 거란을 경계했다. 실제로 발해를 멸망한 사람은 거란이 맞고요. 그 자리에 이름 까먹었다. 발해를 계승한 나라가 하나 생겼었거든. 근데 그것도 거란이 멸망시켜. 무슨 정한국인가 하는 나라가 생겼었는데. 이후 송이 건국되자 송나라 아래 생겼다 그랬지. 고려는 송과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거란을 경계했다. 여기가 송나라라 했잖아. 그러자 거란은 송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고려를 침입했어. 거란의 1차 침입. 이때 고려의 첫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졌고, 첫 전투에서 패배해서 땅 띄워주고 항복하자고 했다 했잖아요. 서경에 가 있던 고려의 왕과 신하들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때 서희는 거란과 계속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임금님은 개성으로 돌아가시고 신하들은 항복을 해야 합니다. 서경 북쪽의 땅을 나눠줘야 합니다. 서경에 있는 식량이 적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버려야 합니다. 근데 서희가 뭐라 했냐면, 싸워본 후에 의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땅을 나눠주면 대대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식량이 충분하면 성을 지켜낼 수 있고 전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종이라 그랬지. 왕이 성종. 어쨌든 소손영하고 단판을 짓죠. 이런 가운데 고려가 거란의 추가 공격을 막아내자 거란의 장수 소손영은 고려를 위협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때 서희가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기 위하는 거란의 침입 의도를 파악하고 적의 진영을 가서 소손영과 단판을 벌였다. 그 결과 이제 단판 벌인 게 이거야. 뭐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너희들이 침범해 왔다. 막 이러고 막. 아니 이제 근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여진을 좀 정벌해야 됐기 때문에 그 강동 육주 쪽을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어. 우리와 국경도 접하고 있는데 왜 바다 건너 송나라하고 거래하는 거야? 우리랑 해! 근데 사실 이게 아니고 이 나라가 송나라를 치고 싶다 그랬지.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 있기에 이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어. 만일 국경의 문제를 논한다면 거란의 땅이 일부도 우리 땅인데 너네가 어찌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해,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리고 또 압록강 안팎 땅도 우리 땅이고 지금 봐봐,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길을 막고 있는데 거란으로 가는 것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어려워. 일단 여진만 없어지면 돼.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영토를 돌려줘 성을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해준다면 어찌 교류를 잘하지 않겠는가? 말이 어려워. 쉽게 말해서 강동 육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여진 정리하고 거란하고 베스트 프렌드 할게, 이런 얘기죠. 그 결과 두둔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했어. 근데 끊지 않았다 했지. 그리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육주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 1차 침입 이후 고려는 다시 거란의 침입을 받아 개경을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근데 되게 짧게 얘기했다. 이때 진짜 난리 났는데. 왕 도망가고 나라 전체 불타고 막 난리 났는데. 그러나 고려로 돌아가는 거란을 끈질기게 공격해 많은 피해를 주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기에는 고려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이거 약간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볼 시각이 있긴 해요. 2차 침입 이후 거란은 고려의 군사 교통면에서 중요한 곳이던 강동 육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거란은 2차 침입 이후에 고려 왕이 거란 황제를 만나러 오겠다는 약속을 고려가 지키지 않고 강동 육주를 돌려주지 않자 고려를 다시 침입해 왔어요. 거란의 3차 침입. 이게 현종 때라 했어요. 근데 현종 때 이제 강감찬이지, 강감찬. 근데 강감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장군으로 알려진 강감찬은 글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광종 때 과거가 시작했다 그랬죠. 그는 거란의 2차 침입 때 왕을 피난시키는 공을 세웠어. 피난시키는 게 공이야? 거란의 3차 침입 때는 70세의 나이로 고려군을 총지휘했다.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예상해서 강감찬에게 물자를 준비시키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등 대비를 하였다. 왜냐면 두 번이나 크게 전쟁을 당했는데 대비를 안 시키면 이렇게 바보지. 그리하여 거란이 고려를 침입해 왔음에도 고려는 계속된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고요. 거란은 패배하면서도 개성을 향해 나아갔어요. 이건 아마 흥화진 전투를 얘기하는 거겠죠. 고려는 개경 부근의 군인과 사람들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성 밖에 식량이나 물자를 남기지 않았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에 거란은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도중에 귀주에서 강감찬이랑 원펀치 쓰리강냉이 맞짱을 떠서 이제 크게 지게 되죠. 그렇죠? 어떤 내용이 나오나 볼게요. 거란이 귀주를 통과하자 강감찬 등이 동쪽 교회에서 맞서 싸우니 양쪽 군사들이 서로 대치하여 승패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김종현이란 사람이 군사를 인솔해 그곳에 이르니 갑자기 비바람이 남쪽에서 불어 깃발이 북쪽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고려군이 그 기세를 타고 맹렬히 공격하니 거란 군사들이 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겨우 수천 명, 10만 명 데려왔다고 얘기했죠. 거란이 이토록 심하게 패배한 적은 없었다. 이게 귀주대첩을 그린 약간 그림이었나봐. 이 사람이 뭐 강감찬이겠죠. 아무튼 이 뒤로는 이제 뭐 천리장성을 세우고 거란하고는 더 이상 전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 전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고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을 당했다는 건 잊지 않아야 되겠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차시에도 또 전쟁 얘기가 나와요. 이번엔 몽골,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징기스칸이라고, 칸은 황제란 뜻이거든. 몽골과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